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대체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왜 신의 한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니, 그냥 급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이나 이게 모인 공간에서 제가 여쭤봤죠. 한 몇 프로 정도 깨졌는지.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30에서 40%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제 추천주는 아니지만 셀트리온도 최근 보름 동안에 30%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카카오도 그 정도 빠졌어요. 고점에서 카카오도 30% 정도 빠졌고요. 뭐 네이버도 한 18% 정도 빠졌고, 그리고 뭐 삼성 SDI부터 해서 뭐 LG이노텍 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종목들 대형주들도요 20%에서 30%가 빠진 시장이 최근까지가 나왔습니다. 개별주들은 그보다 더 빠졌죠. 거의 뭐 4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주들도 30에서 40% 정도 빠졌는데, 자, 근데 이게 계속 빠지느냐?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이 좀 과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신의 한수에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9일 수요일 날 9월이죠. 9월 29일 수요일 날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계속 제가 신의 한수에서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비주로 이동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신의 한수를 보시면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 하거든요. 실전 매매 정수와 신의 한수를 보면서 대응하신 분들은 특히 소비주 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소비주는 여행주도 있고요. 항공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음식업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리고 SMYG엔터 같은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소비주죠. 엔터주도 있고요. 영화 제작, 이걸 다 소비주라 그러는데 이쪽만 이동을 했었어도 물론 빠진 애들도 있죠. 빠진 애들도 있지만 그 다른 종목에 비하면 빠진 게 좀 적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신의 한수를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종목을 살피면서 종목들을 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는지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그 종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조정받으면 이런 건 괜찮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게 있고, 요거는 좀 위험하다, 이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구분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들으면 요거는 좀 별로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라 그랬어요. 별로고, 아난티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아난티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은 이제 좋게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갑시다. 자,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오늘 장 끝난 게 이제 10월 7일인데요. 이 방송은 이제 대체율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월 10날 보시게 되겠죠. 월요일 날 10월 11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맞이를 하는, 이제 시장을 맞이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10월 7일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일단은 하방 경직을 주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내일 금요일 날에서는 반드시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요. 최소한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좋겠죠. 최소한 횡보를 해주고 3천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착을 해줬을 때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오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던 것들은 워낙 어제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다시 이게 빠질 수 있느냐라 물어본다 그러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깨질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이 아직 뭐 완벽하게 뭐 더 떨어진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하락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질 가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일단 일본 시장은 좀 별로예요. 지금 다시 밀리긴 했는데 일단 저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자리가 27,000자리가 있으니까 뭐 저기를 잘 지지를 해주고 내일 금요일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체휴일 때에서 얘네들은 쉬질 않을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기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하고 항생 지수는 대만 지수는 그래도 2%대 넘게 거의 3% 가까이 반등을 줬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뭐 나스닥 다우존스도 뭐 깨진 게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폭락 없이는 우리나라 혼자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900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미국 부채한도에 대해서 이제 유예 기간을 좀 갖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디폴트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또 다른 악재가 나와가지고 물론 지금 그런 만한 흐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약세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 저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리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저점 자리는 2,700자리인데 이 2,700자리는 굉장히 약한 자리입니다.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2,900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될 자리는 지수 2,500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뭐 불가능한 건 없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2,500으로 빠지려면은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야 되고 중국, 일본 시장도 똑같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빠질 생각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 2,500 빠지면 미국 시장도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미국 시장도 이쪽까지는 빠져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몇이냐면은 우리나라 2,500 깨지면은 미국도 만 봐야 돼요. 이제 11,000, 만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미국 시장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다 쳐다보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만 안 좋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그냥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과 이제 신용융자 자금이 이제 25조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그게 줄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가 외국인들이 못 가게 공매도를 찍어 누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한 건 있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일단 3,000 안착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율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장이 열릴 때 지수가 3,000이 안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을 사세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9일, 30일, 그다음에 10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현금화 대응을 20%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3,000을 안착하는 순간이 되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바로 소비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계속 사셔야 되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그쪽 종목들 계속 앞으로 추천할 겁니다. 제가 한 달 내내 계속 소비주. 한 달이 뭐예요? 올 뭐 8월 달서부터도 얘기했었고 작년 8월 달, 올해 3월 달 계속 얘기해요. 소비주는 사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소비주들이 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비주 쪽에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제일 강했어요. 오늘 쇼박스하고 덱스터가 상한가를 2개가 들어갔는데 K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전 세계에서 많이들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나라 말고 해외 청소년들이 BT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한국어를 배운답니다. 학교의 과정에서도 한국어가 편입이 돼서 이제 다들 뭐 제9의 뭐 외국어 어쨌든 우리나라 그 한국어에 대한 그 강의 신청 수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작품들과 그 영화들과 드라마와 연예인들에서 찾아본다라는 건 이건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의 20년, 30년 향후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을 봤을 때에서도 K 컨텐츠 관련주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의 흐름들과 그다음에 소비주, 지금 당장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니까 여행주하고 그다음에 항공주하고 카지노하고 이런 쪽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지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서는 굉장히 크게 저는 K 컨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CJ ENM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이미 추천도 했고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CJ ENM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서도 많은데 어쨌든 천천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신의 한 수에서 그동안 어떠한 종목들로 얘기를 했었었는지 한번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의 한 수에서 덱스터와 CJ ENM과 그다음에 그동안에서 추천대로 드렸었던 키스트가 오늘 흐름이 좋아서 이 세 가지 종목들을 리뷰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자, 먼저 덱스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살 수는 없어요. 뭐 이걸 어떻게 사요, 그렇죠? 살 수는 없는데, 덱스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쇼박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둘 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예요. 둘 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지금 뭐 버킷 스튜디오와 같이 편입이 이제 3개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쇼박스가 상한가가 좀 뒤늦게 들어갔죠. 먼저 덱스터가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쇼박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OTT 관련주들이 조금 찌끌찌끌 움직였는데 저는 오늘 이 흐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제작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에 상한가를 2개가 갔다? 그러면 이 흐름은 다른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들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의 직접적인 관련주가 아닌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도 가요. 왜냐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원래 우리나라 제작을 잘하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 웬만한 제작사들은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면 볼수록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원래 제작사 기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한 편을 제작하는데 100억에서 200억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한 편 제작하는데 한 20여억 정도 들어갔다니까 5분의 1 가성비.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면서 재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정서들이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나라 또 정서가 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권에 있는 그 문물들은 인도라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물론 보기 하겠지만 약간 이질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들 그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들을 찾아본답니다. 그러면 찾다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키스트에서 만든 혹은 IHQ에서 만든 CJ EM에서 만든 뭐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죠. 찾아보다 보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들도 나갈 거고 넷플릭스에서 어제 그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컨텐츠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다만 이제 투자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다가 투자를 확 하겠다가 아니고 한국에다만 한답니다. 왜냐면 잘 만드니까. 그러면은 넷플릭스만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 컨텐츠에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고 그리고 국내 그러면은 OTT 관련된 회사들은 눈먼 장님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CJ ENM이라든지 CJ라든지 CJ그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많은 그 컨텐츠 제작하는 이 기업들이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이제 격돌을 하겠죠. 그럼 격돌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얘기 나오는 건 뻔하죠.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누가 먹겠느냐 뭐 이런 싸움에서 이제 제작사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자회사를 또 상장을 시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CJ E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 티빙이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3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네이버가 400억을 투자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올라갔거든요. 3대 주주가 이제 JTBC. 그래서 JTBC가 티빙에 대한 지분을 14.1%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가 15.4%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위가 이제 CJ ENM인데 지분 70.4%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자해 놓고 상장하면 상장에 대한 지분 수익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OTT 제작에 대해서, 티빙에 대해서 뭐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한 거에 따른 이제 뭐 판권이라든지 뭐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판매하면은 유료 가입자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수익들이 우리나라에 5천만 명한테 팔면은 그 정도 바운드리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다 갖다 팔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겠죠. 중국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는 안 되지만 그걸 다운받아서 본 게 2억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봤는데 어쨌든 전 세계, 그러니까 인도 시장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도 시장부터 해서 뭐 중동 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장, 동남아시아, 뭐 호주,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옆에 있는 일본도 많이 봤다 하더라고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를 많이 봐요. 요즘에 자라나는 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지금 일본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한국 문화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이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이 흐름은 오늘에서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첫 스타트 시발점으로 보고요. 쇼박스는 한동안 좀 더 갈 것 같고, 뭐 쇼박스는 쇼박스고, 그래서 덱스터를 오늘 신의 한 수에서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지금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좀 축약해서 그래서 덱스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꼭 오징어 게임만 보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CJ E&M서부터 해서 쭉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CJ E&M인데요. 덱스터는 못 사요. 살 수 없고 차라리 살 거면 CJ E&M을 사세요. 자, 그럼 이제 CJ E&M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오늘 CJ E&M 말씀드린 거는 이건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수익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움직이는데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쇼박스라든지 덱스터가 상한가를 가고 강하게 움직여주면 얘도 OTT 제작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컨텐츠 제작 회사고 아까 티빙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차트가 바닥에 있고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바닥에 있죠. 이거 얼마를 가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8만 원, 19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중기적으로 20만 원 가고요. 저는 최종 목표치 40만 원 봅니다. 이거 시가총액 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좋은 종목이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 돈 있으면 LG화학 예를 들어서 저는 LG화학을 서울경제TV에 와서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와서 계속 LG화학을 사야 된다. LG화학을 사야 된다.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어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11번인가 8번인가 추천했던 종목이 LG화학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닥에서 30만 원에 사면 된다. 물려라. 그러면서 25만 원 내릴 때도 괜찮다. 더 물려라. 계속 사라. 진짜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때 당시 2차 전지 관련주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후성, 그때도 후성 얘기했던 거고 LNF 이런 종목들 여기서 다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23만 원짜리 종목이 1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쳐다도 안 봐요. 이제 LG화학은 다시 안 내려오면 저는 별로 지금 당장은 공략하고 싶지 않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는 기업은 좋죠. 기업은 좋지만 이 종목을 샀다가는 수익을 안 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줄줄줄줄줄줄줄줄 100% 횡보를 하든 더 빠져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여러분들 관심 두지 마세요. 제가 그때 당시 관심을 줬던 이유는 LG화학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여기 못 갔죠? 다른 애들 다 올라갔는데 얘는 여기 바닥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가겠지라고 얘기해서 25만 원, 30만 원대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말란 얘기예요. LG화학, SK하이닉스 왜 이런 걸 삽니까? 마찬가지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왜 사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 주가 봐봐요 한번. 이 SK하이닉스도요. 예전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서울경제TV에서 여기 있죠. 28,000원대인가 26,000원대 요거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물론 더 빠지면은 이제 빠진 거에 따른 이제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왜 CJ EM을 봐야 하는가? 일단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망할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OTT 관련된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특히 한국 그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걸 사서 40만 원까지 가져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40만 원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반만주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0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 30만 원 뭐 근처까지만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하죠. 지금서부터 해서 이 종목이 30만 원까지 가서 83%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아무리 많이 깨져도 83% 이거 한 방에 여기서 다 볼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CJ그룹주, CJ E&M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9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쉬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흔들림을 다 참아내야 됩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흔들림.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흔들리는 거 가지고 참지 못하겠다. 이걸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25,000원, 3만 원, 4만 원 가는 거 어떻게 참아냅니까? 바닥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식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흔들림을 다 참아내야 되는데 CJ E&M은 이제 바닥에서 그런 이제 흔들림들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과연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게임인데 어쨌든 여기 19만 원까지는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 거래도 굉장히 좋고요. 하여튼 좋아요. 좋은 종목. 그래서 오늘 좋아서 소개를 오늘 시켜드린 종목이어서 이거를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추천주로 드린 게 아니고 이미 추천주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미 드렸던 종목이고 리뷰, 분석을 해드리는 오늘 시간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종목 리뷰를 했던 게 이제 키스트인데 이건 8월 23일 날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키스트는 SM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회사도 SM의 자회사죠. 그래서 SM이 디어 유라는 그 팬덤이 만들어 놓은 그 회사가 있는데 뭐 메신저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 그래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상장에 따른 뭐 호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키스트는 원래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OTT 그 관련돼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그래서 꽤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후성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요. 제가 후성을 회원들한테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팔지 말라 그랬더니 내려온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네, 여기. 여기 후성을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이 20% 가까이가 나고 여기서 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17%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났는데 내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종목이 다시 빠지면서 한 3개월 동안 빠지는데 사람들이 진이 빠지죠. 수익이 20% 났다가 여기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까지 납니다. 수익이 났다가 17%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지고 수익이 20%가 넘게 났다. 25%가 수익이 났다가 수익 5%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괜찮다. 이건 반드시 갈 거다. 이거는 작게 먹을 게 아니고 크게 먹을 거다. 그래갖고 그때에서 계속 우겨가지고 그때 당시 9,000원 초반대였으니까 9,000원 초반대에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150%를. 그러니까 25%를 먹고 나올 거냐? 150%를 먹고 나올 거냐? 물론 올라갈 때마다 다 팔았죠.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고 올라올 때마다 팔고 지금은 이제 오징어 다리라 그래서 쬐끔만 남겨놓고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분석해드리면 뭐 후성은 18,000원, 2만 원 안 깨지면 계속 갈 겁니다. 그거 안 깨지면 계속 가는 거고 만약 깨지면 뭐 문제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을 100% 이상 먹은 상태에서 팔고 나서 쭉 빠지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후성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키스트가. 제가 키스트도 최근에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회원들한테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수익이 났죠. 17%가 났습니다. 방송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 방송에서는 팔라고 그랬거든요. 회원들한테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내려옵니다.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더 사라 그랬어요. 밑에서. 왜인지는 또 설명이 되나요? 아까 전에 제가 OTT 관련주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본다 얘기해줬죠. 그 설명으로 이제 대처합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분명히 갈 거다. 주가를 봐봐라. 얼마나 바닥에 있는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앞으로의 그 K 콘텐츠 시장이 이만큼 많이 커질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키스트는 10만 원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라는 청소년들 뭐 대학생서부터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배웁니다. 뭐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선진국들이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좋아서,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자막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은 이제 번역이 된 버전을 가지고 이제 본다 그러는데 그냥 한국어 원어로 듣고 자기네들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자막이 되는. 걔네들 서양 거는 그렇지 않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컨텐츠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원어로 듣고 싶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키스트예요.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어요. 아까 CJEM도 이쪽에 있죠. 제가 왜 작년도서부터 해서 엔터주들 잘 봐야 된다.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주 잘 봐야 된다. 위드코라 관련주들 반드시 갈 거다.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원래 지금 카지노부터 해서 뭐 여행, 항공 이거 다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 한 번씩.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부산 그 에어 부산 이것도 작년에 한 번씩 추천했던 종목들이고 지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어쨌든 그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분석을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한 달 동안 한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한 10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했었던 10월 6일 날 어제 얘기했었던 종목들 현대해상, A스토리, 그다음에 후성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한번 좀 더 빠르게 가볼까요? 자, 현대해상. 자, 신의 한 수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추천주로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주를 줬던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도 있고 그냥 그 시장의 특징주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끝났으니까 그날에서 뭐가 강했고 뭐가 약했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보험주들이 강했으니까 현대해상을 좀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움직인 건데 현대해상도 일전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 있을 때에서 추천을 한번 했었어요. 아마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익이 났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쉽게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요거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살려는 분들은 당연히 조정받을 때 지금 조금 비싸요. 내려올 때 사야 돼. 내려올 때. 좋은 종목은 싸게 내려오면 한 2만 5천 원쯤 내려오면 그럼 공략하실 수가 있고 아마 이때 어제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현대해상. 자, 그리고 A스토리. 어제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면서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부각이 돼서 어제 A스토리를 분석을 해드렸죠. A스토리를 분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비싸다.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사지 말고 싸게 사라. 그래서 조정받을 때 사라 그래서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사고 그리고 이거 살 거면 이거 말고도 뭐 키스트뿐만 아니라 뭐 SM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CJ E&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초록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 차라리 그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 말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다른 쪽으로 봐라라고 어제 얘기해 드렸을 거고 좋긴 좋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거래를 봤을 때. 근데 많이 좀 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후성은 그냥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고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에서 이거 반드시 간다. 뭐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한 20번 정도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익 뭐 100% 나서 감사합니다. 300% 나서 감사합니다. 200% 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인증하는 분들 보면 수익률이 대부분 16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 못 사고, 그러니까 올해에서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올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한 16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40%, 160% 수익 난 거, 그거를 많이들 인증을 하시는데, 조금 남겨놓은 것 부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원래 4,800원서부터 얘기한 종목이라 수익률은 396.9%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고 중간중간에 팔면서 가면서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걸 가지고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지. 뭐 하나도 안 팔고 396.9%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주식하다가 뭐 중간에 갑자기 기억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면은 진짜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을 계속 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올라올 때 불안해서 다 팔아버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5일 날 대한항공, 강원랜드, 그 다음에 추천주 종목 리뷰는 SM을 해드렸었네요. 자, 그날 왜 했는지 한번 봅시다.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자, 이거 기억이 나네요. 자, 대한항공 항공화물 운임 강세 지속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할 전망. 그래서 그날 좀 강했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마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조정을 받으면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조정 받았네요. 공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살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해도 돼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되긴 되는데 주가 위치를 보면 좀 많이 떠 있죠. 차트는 괜찮아요. 죽는 차트는 아닙니다. 이미 꺾이고 있는 안 좋은 차트들보다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차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는 차트가 그냥 대놓고 저는 안 좋다. 이거 점수로 따지게 되면 한 70점 줘야 되나요? 60점, 70점? 안 좋아요, 그냥. 아직 안 좋아요. 이게 돌리고 좋은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좋아요, 하여튼간. 이쪽 모양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살 거면 차라리 대한항공이 나을 정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더 빠져야 돼요, 이거. 더 빠지거나 횡보를 하거나 나중에 좋은 모양을 바꾸려면 하이닉스를 거꾸로 돌리면 좋은 모양을 바뀝니다. 아유, 좋네. 그렇죠? 자, 이게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봐봐요. 얼마나 좋아. 바닥을 다 치고 돌리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종목. 이런 거 조정받을 때 이런 거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인데 이거를 차트를, 그쵸. 거꾸로 해놨죠? 거꾸로 놓으면 되게 좋은 차트인데, 다시 돌려놓으면 이건 뭐,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계속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여튼 안 좋은 느낌의 차트. 그래서 이런 차트들보다는 차라리 대한항공이 낫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대한항공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CJ ENN 같은 게 좋아요. 좋기는. 어쨌든 대한항공도 사볼 만한 위치는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얘기했을 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매매로서는 괜찮아 보이는 위치는 내려왔는데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려있는 기관들 외국인들 때문에 쉽게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더. 자, 그리고 강원랜드. 이날 이슈는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 및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해가지고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여기 움직일 때, 요 강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요날 10월 5일이죠. 이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날에서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셔라? 조정받을 때. 자, 지금 조정 들어왔네요. 사야지 그럼.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걸. 이거는 사는 거 맞아요. 이건 사는 거 맞습니다. 사는 거 맞고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를 돌파했죠.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롯데관광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여행주 플러스 카지노 관련주고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일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얘가 좀 대장인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거래량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안전하긴 합니다. 안전한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안전하긴 해요. GK라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좀 손이 좀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게 잘 움직여요.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뭐 산에 가면 버섯 아니면 산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데서는 뭐 영지버섯이라든지 뭐 산삼이 있겠습니까? 버섯 다 따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물건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손이 닿지 않으니까. 왜 안 사요? 비싸니까 안 사겠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비싼지 안 비싼지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잖아요. 지금 강원랜드도 보면 오늘 기관들이 다시 16만 주 다시 들어왔네요. 연기금도 사죠. 이렇게 빨갛죠. 그 GKL 파라다이스보다는 최근의 수급이 강원랜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위치도 더 높고 그 위치가 더 높은 거는 목표치가 짧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이 좋고 개인들이 못 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돌파하고 움직이면 그 뒤에 개인들이 손이 잘 닿는 그리고 개인들이 잘 주워 담기 좋잖아요. 얼마나 바닥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무겁고 늦는 건데 근데 이것도 가면은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GKL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강하게 움직이면 GKL 파라다이스 같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슈로 강원랜드를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0월 5일날 추천주 리뷰는 SM을 말씀을 드린 건데 작년에 추천했었어요. SM을. 작년에 엔터주 SM을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많이 올라가서 엔터주가 얘로 인해서 순환매가 돌 거다라는 얘기를 10월 5일 날에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틀 지나고 나서 지금 엔터주의 순환매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사업이냐, 방송이냐, 공연이냐, 아니면 영화 제작이냐, 오징어 게임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틀리지만 다 고놈이에요.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바로 이제 그 코로나가 11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이제 가면서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2차 접종이 한 5% 근접할 겁니다. 11월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차 접종 완료까지. 1차 접종은 70%를 지금 훨씬 넘겼고 뭐 75, 6% 정도 되고 있는데 뭐 80% 근접하겠죠. 뭐 90%까지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차 접종을 70% 이상은 지금 완료로 지금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BTS라든지 많은 그 그룹들이 전 세계 이제 공연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SM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얘가 더 가면 결국은 또 그 밑에 있는 또 매니지먼트 사업과 방송, 콘텐츠, 영화 뭐 이런 애들 다시 돌아가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SM 계속 두고 보셔야 돼요. 수익률은 154.5%가 지금 달성이 돼 있지만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YG엔터서부터 해서 이쪽에도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30일 날에서는 신한수에서 무슨 종목을 얘기했냐면 대하TI 초록백 미디어 마찬가지 SM을 또 리뷰를 했었네요. 여기도 이제 초록백 미디어 나오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갑자기 어제 장이 완전 폭락이 나와서 얘가 좀 두드러 맞았는데 얘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거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얘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OTT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아까 키스트도 뭐 10만 원 갈 거고 그럼 걔가 10만 원 가면 얘는 그럼 5만 원 못 가겠어요? 얘도 5만 원 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가지고 뭐 조만간에 5년 안에 뭐가 됐든 간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되는 회사인데 뭐 해외든 국내 그 대기업이든 우리나라의 그 제작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뭐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뭐 해봤자 뭐 5천억도 안 돼요, 대부분 다.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뭐 딴 데 안 팔아도 인도하고 중국에만 팔아도 근데 중국은 지금 닫힌 시장이고 인도 같은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두들기면 열리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시장에만 팔아도 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흔들린 거에 여러분들 연연치 말고 이런 종목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로 지금 제가 한 3일 동안에 있는 흐름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 드렸는데 대부분 다 뭐예요? 다 소비주 얘기들이죠. 맞아요? 계속 제가 소비주만 일부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작년에서도 후성만 맨날 얘기하고 후성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LG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후성만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화장실 가다가도 이정수 전문가는 후성을 얘기했다. 이게 기억나게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자, 지금은 제가 계속 소비주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에 꽉 박히라고. 그래서 소비주가 제일 만만해요. 위드 코로나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에서 뭐가 제일 많이 버텼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주만 버텼어요. 소비주만 별로 안 깨졌습니다. 한번 볼까 하면 롯데관광계열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시장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박살났대요. 몇 프로 박살났느냐? 멜파스 한번 볼까요? 몇 프로 박살났을게요? 60% 빠진 겁니다. 그럼 얘만 그러느냐? 다른 IT 부품주들 봐도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보든 하이닉스를 보든 뭐 삼성 SDI를 보든 뭐 삼성공조를 보든 뭐 제약주, 뭐 부강약품,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일양약품, 뭐 걔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지금 고점에서 40% 50% 빠진 게 다 제약주들이고요. 셀트리온도 난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차익 실현 나오는 거고 세력들이 이제 많이 수익 났으니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물량들을 파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가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팔아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얘기했잖아요. 소비주로 들어간다고. 그럼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소비주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세력들이 작년부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작년 8월 달에서부터 12월 달에 한번 들어갔다가 올해 3월 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그래서 다시 소비주를 추천했다가 5월 달에 잠깐 움직여가지고 수익 나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도 수익 40% 찍었습니다. 40% 찍고 나서 자랑 한번 하고 그러면서 또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다시 그대로 왔네? 그럼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매집을 몇 번을 걸쳐서 하는데 소비주들이 좋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소비주는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되면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왜냐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금까지 좋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망한다 했던 호텔도 마찬가지고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안 망한 게 다행일 정도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이 회사들이 급락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서 코로나 개발하면 돈방석에 앉을 것 같은 기대감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수를 찍어야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 왔으니까 너네들 돈 많이 벌었겠지라고 이제 찍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죠? 돈은 누가 벌었어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다 벌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가 접종하는데 400억 달러, 40조를 벌었대요, 40조를. 추가 접종 때문에 4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0조를 벌어서 40조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임상 3상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40조 벌었다는 회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주들은 이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 실적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임상 3상을 통과를 해서 뭐 어디 승인 나서 지금 전 세계에 뭐 팔고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없죠. 거기다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뭐 저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머크에서 뭐 나왔다, 뭐 화이자, 모더나도 조만간에 임상을 마무리하고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늦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약주들은 이제는 치료제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치료제 못 만들겠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하한가 갔어요. 3분기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10월 셋째 주 넷째 주서부터 이제 슬슬 감사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11월 달에 이제 실려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0월 넷째 주서부터 해서 난리가 나는데 제약주들은 이제 실적이 안 다는 애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소비주들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 연말에서 소비주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보면 이제 내일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대체휴일이고 이 방송은 10월 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저점이 깨진다. 물려도 소비주로 물리세요. 그렇게 물려도 소비주로 물리면 살아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저점이 깨지 않는다. 일단 저의 예상은 일단 버티고 나서 다시 들어주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2,900이 깨지면 그러면 좀 깝깝해요. 2,900이 깨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0도 미끼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살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빠질 수는 없죠. 우리나라 빠지면 미국도 같이 빠져야 돼서 미국 시장이 빠져야 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빠질 생각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접어두자고요. 2,900 깨질 때 얘기인 거고
안 깨진 상황에서 일단 3천 안착되는 것만 생각합시다. 3천 안착되게 되면 소비주 사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 안착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월 12일, 내일이 이제 10월 12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이제 10월 12일이면은 벌써 10월 보름 지나죠? 벌써 보름 끝났죠? 그러면 11월 바로 오죠? 그럼 정부에서 위드 코너 한다 그러죠? 세력들은 이미 그 이슈를 가지고 일정 맞춰가지고 그거 땡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항공주, 카지노, 그 다음에 저쪽이 여행주 이쪽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K 콘텐츠 관련주도 원래 뒤늦게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발동 걸렸거든요. 왜냐면 오늘 쇼박스하고 덱스터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수 3천이 안착이 된다. 그러면 소비주 쪽으로 빨리빨리 이제 타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도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 많아요. IHQ, 키스트, 초록뱀뿐만 아니라 CJ ENM도 여전히 바닥에 있고 CJ ENM 못 사겠으면 뭐 CJ를 사든가 지주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건져내야지 소비주 쪽 특히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그렇고 그리고 화장품들도 은근히 좀 강합니다. 갈만한 이슈가 없는데 은근히 강해요. 요즘에 화장품들도 잘 보셔야 되고 순환매로 어쨌든 소비주들 위주로 해서 올 연말과 내년 초반까지는 이쪽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야 2017년도에 제약주의 강세가 왔었죠. 그리고 작년서부터 올해는 후성의 강세가 있었고 후성의 강세가 있었고 그리고 올 초에서는 2차 전지 강세가 있었고 그러면 이 강세의 흐름이 소비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요. 이제 연말장에서 소비주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